만약 당신이 이미 65세를 넘었다면 매일 목욕하는 일은 매우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요양원으로 가게 만드는 가장 빠른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깨끗한 습관이 건강에 좋다고 여겨졌는데 어떻게 위협이 될 수 있을까요? 믿기 어려울 수 있지만 잠시 멈춰 보시기 바랍니다. 통계에 따르면 이미 3,000명 이상이 욕실 안에서 바로 사망했습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져 큰 부상을 당하거나 심지어 평생 불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40년 동안 의사로 일하면서 저 김성훈 박사는 나이든 환자들이 단지 매일 목욕하는 습관 때문에 곤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목격했습니다. 놀라울 수 있지만 이것은 의학적으로 완전히 사실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기절, 골절, 뇌졸중, 심지어 사망까지도 목욕 중에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부산에 사는 72세 최순희 할머니의 며느리가 울면서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선생님, 어머니가 계속 넘어지세요. 제가 이미 목욕을 자주 안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마 요양원에 모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불효자인 건가요? 할머니는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전에 손자가 냄새 난다고 한번 말한 것이 계기가 되어 매일 목욕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문제가 생길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목욕과 관련된 위험한 사실들을 알려드리고 동시에 안전하게 목욕하면서도 노인 특유의 냄새를 없애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꼭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단 몇 분만 투자해도 건강하고 독립적이며 자녀 새손주들과 즐겁게 지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매일 주변 사람들에게 비결이 뭐냐는 질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저를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지금도 매일 목욕하는 습관을 유지하고 계시다면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이제 저는 65세 이상 누구나 반드시 알아야 할 목욕에 관한 5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오랫동안 건강하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첫 번째이자 매우 중요한 사실, 뜨거운 물로 목욕하면 심장 손상과 뇌졸중 위험이 10배나 증가합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노인의 혈관이 갑자기 확장되어 혈압이 매우 빠르게 떨어집니다. 특히 65세 이상으로 심장질환이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에게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제 진료소만 보더라도 매 겨울마다 최소 10명은 목욕 중에 기절해 입원합니다. 저는 70세 환자 이창수 씨를 기억합니다. 그는 60년 넘게 매일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해왔고 늘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김 박사님, 제가 건강한 건 매일 목욕 덕분입니다. 하지만 어느 추운 겨울날 그는 목욕 중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제때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은 건졌지만 몸의 절반이 마비되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더 이상 아버지를 돌볼 시간이 없습니다. 아내도 힘들어합니다. 결국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불효자인 걸까요? 의학적으로 보면 65세 이상은 자율신경계가 약해져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에서 나오면 기립성 저혈압, 즉 일어설 때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이 쉽게 나타납니다. 특히 41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서 15분 이상 목욕하면 심장이 뒷번 3D 30%더 무리하게 일하게 됩니다. 이는 가벼운 조깅을 한 것과 비슷하며 심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40년 치료 경험에서 얻은 안전한 목욕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물의 온도는 38, 40도, 즉 손등으로 확인했을 때 편안하다고 느껴지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둘째, 목욕 시간은 10분을 넘기지 마십시오. 이것이 심장의 부담을 줄이는 이상적인 시간입니다. 셋째, 목욕 전후로 반드시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압이 더 심하게 떨어집니다. 넷째, 욕실에 의자를 두고 샤워할 때 앉아서 하면 넘어질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다섯째, 혼자 목욕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80세가 넘으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반드시 가족이 근처에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충격적인 사실, 매일 목욕하면 피부가 더 건조해집니다. 이것은 제가 함부로 하는 말이 아니라 40년 동안 수천 명의 노인 환자를 치료하면서 얻은 결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지질, 즉 피부 보습을 돕는 자연적인 지방을 적게 만들어냅니다. 20대에는 피부가 영양분으로 풍부하지만 65세가 넘으면 지질의 양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런 상태에서 매일 뜨거운 물로 목욕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지난달 72세 이미숙 할머니가 제 진료소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매번 목욕 후 심한 가려움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진찰해보니 피부가 심하게 건조하고 작은 균열이 많이 생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박사님, 저는 원래 깨끗하게 사는 걸 좋아해서 매일 비누로 온몸을 박박 씻는데 그게 잘못된 건가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노인의 피부는 원래 보호막이 약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비누로 온몸을 씻으면 그 보호막은 더욱 손상됩니다. 제가 피부과 전문의 동료들과 함께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이 일주일에 4번 이상 비누를 사용하면 건성 피부에 걸릴 위험이 60% 이상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피부 건조는 단순히 불편한 감각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피부를 가렵게 하고 자꾸 긁게 만들어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가 쉽게 감염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들 중 일부는 목욕 후 심한 가려움으로 피부를 긁다가 세균 감염이 되어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노인의 피부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몇 가지 목욕 방법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우선 일주일에 3번 정도만 목욕해 피부가 자연적인 지질층을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비누를 사용할 때는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같은 꼭 필요한 부위만 씻고 전신을 박박 문지를 필요는 없습니다. 셋째, 비누나 바디워시는 pH 5조 매니고령 정도의 약산성을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 비누는 보통 알칼리성이어서 피부를 더 빨리 건조하게 만듭니다. 넷째, 목욕을 마친 뒤에는 반드시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발라야 합니다. 이른바 황금의 3분으로 이때 수분을 피부에 가둬 증발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습제는 세라마이드가 함유된 제품을 고르세요. 세라마이드는 피부의 보호막을 형성해 수분을 유지시켜 줍니다. 또한 히알루론산 같은 성분은 스펀지처럼 수분을 끌어당기고 유지해 줍니다. 이런 제품들은 약국이나 마트, 인터넷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제품 라벨에 깊은 보습이나 피부 장벽 강화라는 문구가 있다면 필요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미숙 할머니의 경우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실천한 후 단 2주 만에 가려움증이 80%나 줄었습니다. 덕분에 다시 숙면을 취할 수 있었고 가려움 때문에 뒤척이는 일이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 욕실에서 넘어지는 사고는 회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4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면서 노인에게서 가장 흔한 부상 원인은 바로 목욕 중이나 목욕 직후에 발생하는 낙상이었습니다. 제 진료소에서만도 이런 사례를 수백 건이나 보았습니다. 지난 겨울 73세 박영철 씨는 욕조에서 나오는 순간 미끄러져 넘어지며 고관절이 골절돼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그 후 보행과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삶의 질이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낙상 사고 중 무려 38%가 욕실에서, 그것도 목욕 중이나 직후에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런 골절 사고가 사망 위험을 크게 높인다는 것입니다. 세브란스 병원 연구에 따르면 80세 이상에서 고관절 골절을 당한 경우 1년 이내 사망률이 25%에 달했습니다. 이는 4분 중 1분이 단 한 번의 낙상으로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왜 노인들이 욕실에서 그렇게 쉽게 넘어질까요? 크게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욕실 바닥에 고인 물로 인해 미끄럽기 때문입니다. 둘째, 뜨거운 물로 목욕하면 일시적으로 혈압이 떨어져 어지럼증과 현기증이 생깁니다. 셋째, 나이가 들면서 균형을 유지하는 신체 능력이 약해져 낙상 위험이 몇 배나 커집니다. 이 3가지 요인이 함께 작용하면 사고 위험은 매우 높아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첫째, 욕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 두십시오. 비용에 비해 안전 효과가 탁월한 방법입니다. 둘째, 필요한 위치, 특히 욕조와 변기 근처에 손잡이를 설치하십시오. 때로는 제때 손잡이를 잡는 것만으로도 위험한 낙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셋째, 욕실 의자를 사용하십시오. 샤워할 때 앉아서 하면 넘어질 위험이 90% 이상 줄어듭니다. 넷째, 목욕 전후에는 천천히 움직이고
급하게 일어서거나 걸어 다니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가능하다면 가족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특히 80세가 넘었다면 반드시 곁에 누군가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충격적인 사실,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은 목욕 후 천을 조절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생명선이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내의 천 조절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제 연구에 따르면 80세 이상 노인은 20세 청년에 비해 온도 변화에 대한 반응 능력이 40%나 감소합니다. 이것은 큰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면 일시적으로 천이 올라가지만 목욕을 마치고 나오자마자 천이 매우 빠르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갑작스러운 변화가 가장 위험한 지점입니다. 작년 1월 75세 정혜자 할머니는 저천증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놀라운 점은 따뜻한 물로만 목욕했는데도 몸을 제대로 닦지 않고 차가운 방에 있었기 때문에 천이 33.5도까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당시 가족들은 크게 당황하며 저에게 물었습니다. 왜 따뜻한 물로 목욕했는데도 이렇게 추워진 건가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뜨거운 물로 목욕한 후 피부의 혈관이 확장되면 바로 찬 공기에 노출될 때 체내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마치 뜨거운 물컵을 냉장고에 넣으면 수증기가 금방 증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천을 어떻게 안전하게 조절할 수 있을까요? 제가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욕실에 들어가기 전에 방을 따뜻하게 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욕실 안팎의 온도 차이를 줄이는 것입니다. 목욕을 마친 뒤에는 따뜻한 수건으로 몸을 꼼꼼히 닦아야 합니다. 피부에 물이 남아 있으면 증발 과정에서 천이 빠르게 떨어집니다. 그 다음 따뜻한 옷을 바로 입고 머리카락도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또한 따뜻한 음료를 한 잔 마시는 것도 체내에서 온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겨울철에는 하루 중 기온이 가장 온화한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목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혜자 할머니는 퇴원 후 이 원칙들을 철저히 지킨 덕분에 현재는 저천증 걱정 없이 안전하게 목욕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목욕 후 천을 조절하는 일은 단순히 편안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노인의 안전, 나아가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 지나치게 깨끗한 것이 오히려 몸을 감기에 걸리기 쉽고 병에 걸리게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청결이 곧 건강이라고 생각하시겠지요? 하지만 사실 과학은 과도한 위생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우리 피부에는 수십억 마리의 유익한 세균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피부 미생물군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방패처럼 작용해 나쁜 세균의 공격으로부터 몸을 지켜줍니다. 문제는 우리가 매일 전신을 비누로 씻을 때 이 좋은 세균들까지 함께 씻겨 나간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의 경우 피부 미생물군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5세 이상이 되면 회복 과정이 훨씬 더디게 진행됩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 미생물학과와 함께 진행한 연구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75세 이상 노인 중 매일 전신을 비누로 씻는 사람은 일주일에 3번만 목욕하는 사람보다 피부 면역력이 평균 35%나 낮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말로 우려스러운 결과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9세 최순희 할머니는 평생 매일 전신을 비누로 씻는 습관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녀는 늘 저에게 말했습니다. 김 박사님, 제가 건강하게 사는 비결은 바로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하지만 거의 매년 겨울마다 피부 감염으로 병원을 찾아야 했습니다. 나쁜 세균이 피부의 작은 균열을 통해 쉽게 침투하고 피부 면역력은 약하기 때문에 감염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에서도 노인이 너무 자주 목욕하면 상기도 감염에 걸리기 쉽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이유는 피부 면역력과 호흡기 면역력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피부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위생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일주일에 3번 정도 혹은 이틀에 1번 목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유익한 세균이 회복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항균 비누나 항균 바디워시는 피해야 합니다. 이런 제품은 좋은 세균과 나쁜 세균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죽여버려 피부의 자연 방어막을 잃게 합니다. 특히 많은 제품에 함유된 트리클로산은 장기간 사용할 경우 피부 면역력을 약화시킵니다. 따라서 일반 보습 비누나 약산성의 순한 바디워시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부드럽습니다. 제품을 고를 때는 보습 저자극 또는 약산성이라는 단어를 찾으시고 항균이라는 문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비누는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같은 필요한 부위에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물로 씻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와 더불어 실내 습도를 40.6%로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공기가 너무 건조하면 피부의 미생물 균형이 쉽게 무너집니다. 최순희 할머니는 이 방법을 1년 동안 실천했고 결과는 매우 놀라웠습니다. 겨울에도 더 이상 피부 감염으로 고생하지 않았습니다. 70세에 가까운 나이에도 여전히 건강하고 편안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여러분께 목욕에 관한 5가지 가장 중요한 사실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각각의 사실은 단지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여러분이 앞으로도 건강하고 안전하며 독립적으로 더 많은 세월을 살아갈 수 있다는 소중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들으신 후에도 마음속에는 여전히 이런 의문이 남을 수 있습니다. 매일 목욕하지 않으면 몸에서 냄새가 나면 어떡하죠? 매일 깨끗하게 씻어도 냄새가 남는데 목욕 횟수를 줄이면 더 심해지지 않을까요? 이것은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며 제가 만났던 많은 노인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걱정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입니다. 특히 노인 냄새라고 불리는 특유의 채취는 실제로 존재하며 일상생활에 적지 않은 불편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디노네날이라는 물질을 많이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피부의 지방산이 산화되면서 생기는 화합물로 노인 특유의 냄새의 주범입니다. 일반적인 땀 냄새와는 달리 디노네날 냄새는 더 진하고 불쾌하며 오래 남습니다. 특히 이 냄새는 하루에 여러 번 목욕하거나 세게 문질러 씻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원인이 위생 부족이 아니라 신체 내부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해서 자주 목욕하는 대신 올바르고 과학적이며 안전한 목욕 습관이야말로 채취를 없애는 장기적인 해결책입니다. 먼저 이해해야 할 점은 채취 관리가 곧 매일 전신을 씻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 냄새가 잘 나는 부위, 즉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바닥, 그리고 등 부분을 집중적으로 청결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위들은 땀샘이 많이 분포하고 세균과 피지가 쉽게 쌓이는 곳입니다. 따라서 일주일에 3번만 목욕하더라도 다른 날에는 따뜻한 물에 적신 부드러운 수건으로 이 부위들을 닦아주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채취를 효과적으로 줄이는 동시에 피부 건조나 목욕 후 저혈압 위험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올바른 세정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강한 세정력과 향이 진한 비누나 바디워시가 냄새를 가려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세정력이 지나치게 강한 제품은 피부의 자연적인 유분층을 제거해 피부를 건조하고 갈라지게 만들며 오히려 냄새를 더 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께 필요한 것은 약산성 pH 5.5 유온이용의 순화인 바디워시입니다. 이것은 피부 미생물군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이상적인 환경입니다. 일부 제품에는 녹차, 박하, 감귤류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어 세정뿐 아니라 채취를 은은하게 중화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욕 후 피부 관리도 채취를 줄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몸을 닦은 직후에는 세라마이드나 히알루론산이 함유된 보습제를 발라야 합니다. 세라마이드는 피부 장벽을 회복해 나쁜 세균의 침입을 막아주고 히알루론산은 스펀지처럼 수분을 끌어당겨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시킵니다. 건강하고 수분이 충분한 피부는 세균이 분해하기 어려워 채취가 크게 줄어듭니다. 채취에는 목욕 습관뿐 아니라 식습관과 생활 습관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기름진 음식, 술, 담배, 마늘이나 양파 같은 강한 향의 향신료를 자주 섭취하면 몸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기 쉽습니다. 이런 물질들은 체내에 들어온 뒤 일부가 땀샘을 통해 배출되며 땀의 특유의 냄새가 실려 나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하면 채취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오렌지, 귤, 자몽, 키위, 딸기처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은 체내를 정화하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또한 비타민C는 면역력을 강화하고 냄새를 유발하는 세균의 성장을 억제해 채취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 매우 중요한 요소는 매일 섭취하는 물의 양입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소변을 자주 보는 것이 두려워 특히 밤에 화장실에 가는 것이 불편해
물을 거의 마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노폐물이 쌓이고 땀이 더 진해져 냄새가 심해집니다. 따라서 체질과 계절에 따라 하루 1.5수 2리터 정도의 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처럼 땀을 많이 흘리는 계절에는 물의 필요량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하루에 물을 여러 번 나누어 작은 모금씩 마시는 것입니다. 목이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시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약 200ml의 따뜻한 물을 한 컵 마시면 몸을 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작은 반 컵 정도를 마셔 수면 중 탈수를 예방하되 너무 많이 마셔서 밤에 화장실을 가게 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물 이외에도 다양한 허브차를 함께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녹차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고 자연적인 항균 작용이 있어 냄새 원인균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카모마일 차는 몸을 진정시키고 편안함을 주며 가벼운 채취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생강차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해 체내 독소 배출을 촉진합니다. 식사 후나 오후 시간에 따뜻한 허브차 한 잔은 건강에도 이롭고 채취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자주 간과되는 요소는 바로 옷과 침구입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목욕을 해도 빨지 않은 옷을 다시 입거나 자주 세탁하지 않은 이불과 베개를 사용하면 세균과 냄새가 금세 다시 생깁니다. 따라서 통기성이 좋은 면 소재 옷을 선택하고 옷은 최소 하루 2번, 침구는 한 달에 1번은 세탁해야 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목욕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옷을 깨끗하고 건조하게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제가 노인 환자들에게 자주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채취는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몸속 건강과 외부 관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방법만 안다면 이 문제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 환자 중 79세 한 할머니는 채취 때문에 자녀와 손주들을 만나는 것이 부끄럽다고 늘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3번만 목욕하고 나머지 날에는 땀이 잘 나는 부위를 닦아내며 식습관을 개선한 뒤로는 불쾌한 냄새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지역사회 모임에도 훨씬 자신 있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권하는 습관은 샤워할 때 반드시 앉아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넘어질 위험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전신을 오래 씻지 않아도 중요한 부위를 꼼꼼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아침이나 저녁에 따뜻한 수건으로 몸을 닦는 습관을 병행하면 매일 목욕하지 않아도 언제나 청결하고 상쾌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목욕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 특히 중장년과 노년의 몸은 균형을 필요로 합니다. 올바른 관리 방법을 알면 채취를 없애는 동시에 심장, 뼈, 피부 건강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래도록 안전하고 건강한 진정한 청결함입니다. 주변에 65세 이상인 친구, 동료, 부모님이 계십니까? 혹시 그분들이 매일 목욕을 하고 있다면 이 정보를 꼭 알려주십시오. 그것이 어쩌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은 노인들의 목욕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매우 위험한 오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전에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몸이 이완되고 기분이 편안해져 더 잘 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말은 일부만 맞고 대부분은 젊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됩니다. 20m, 30대의 경우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면 천이 올라갔다가 서서히 내려가면서 이 변화가 속과선을 자극해 멜라토닌이라는 자연적인 수면 호르몬을 분비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젊은 사람들이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근 후 쉽게 잠드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65세를 넘기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75세 이상 노인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면 연구에서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잠자기 약 2시간 전에 41도 이상의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수면의 질이 훨씬 나빴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밤중에 깨는 횟수가 평균 42% 증가했고 신체 회복에 매우 중요한 깊은 수면의 시간은 무려 38%나 줄어들었습니다. 즉 편안히 숙면을 취하기는커녕 오히려 뒤척이며 자주 깨어 다음날 아침에는 더 피곤해진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노인이 젊은이보다 천 조절 능력이 훨씬 떨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뜨거운 물로 목욕한 뒤 천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느리고 불규칙해지는데 이러한 비정상적인 변동이 수면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방해합니다.
천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않으면 뇌가 잠들어야 한다는 신호를 제대로 보내지 못하고 그 결과 잠이 끊기거나 깊이 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 환자 중 한 사례를 지금도 뚜렷이 기억합니다. 78세 박영희 할머니는 평생 자기 전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습관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숙면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수록 불면증이 심해져 밤마다 뒤척이며 결국 오랜 기간 수면제를 복용해야 했습니다. 진료를 위해 찾아왔을 때는 거의 탈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검진 후 목욕 습관을 바꾸도록 지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7분 정도 짧게 목욕하고 38도 정도의 따뜻한 물을 사용하며 특히 목욕 시간을 바꾸어 잠자기 직전이 아닌 3시간 전에 하도록 했습니다. 놀랍게도 몇 주 뒤 다시 찾아온 할머니는 수면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깊은 잠을 더 잘 자게 되었고 밤중에 깨는 일이 줄어들었으며 수면제에도 의존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인이 숙면을 취하면서도 안전하게 목욕할 수 있는 이상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가 40년간 의사로 일하며 얻은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의 온도는 항상 약 38도의 따뜻한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몸을 편안하게 하면서도 혈관이 지나치게 확장되지 않는 이상적인 온도입니다. 그 이상으로 뜨거운 물은 혈압 강화, 어지럼증, 수면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목욕 시간은 도우 6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너무 오래 목욕하면 천 변화가 심해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면에 오히려 해롭습니다. 또 하나 매우 중요한 요소는 목욕 시간대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잠자기 1-2시간 전에 목욕해도 괜찮지만 노인에게는 이것이 잘못된 방법입니다. 노인의 몸은 천을 조절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목욕 시간은 잠자기 전 3-4시간입니다. 이 정도 시간이 있어야 천이 점차 안정되며 자연스럽고 안정적인 숙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목욕을 마친 후에는 카모마일차, 생강차, 대추차 같은 따뜻한 허브차를 한 잔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차들은 신경을 이완시키고 몸을 안에서부터 따뜻하게 해주어 숙면에 들어가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또한 저는 전신 목욕을 자기 전까지 미루는 대신 선택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족욕입니다. 약 40도의 따뜻한 물에 11-15분간 발을 담그면 놀라운 이완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발은 많은 중요한 혈자리가 모여 있는 곳으로 따뜻하게 담그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몸은 이완되며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특히 이 방법은 전신 목욕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심혈관계 부담이나 저혈압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제 환자 중 한 분인 77세 최재원 어르신을 기억합니다. 그는 20년 넘게 불면증에 시달려 매일 밤 수면제에 의존했습니다. 제가 그에게 자기 전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대신 저녁에는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고 전신 목욕은 잠자기 3시간 전에 하도록 습관을 바꿔보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한 달간 꾸준히 실천한 후 그는 큰 기쁨으로 저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20년 만에 처음으로 약 없이 푹 잘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얼굴에 가득했던 행복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보셨듯이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건강의 핵심입니다. 특히 노인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숙면은 몸을 회복시키고 심장을 안정시키며 기억력을 선명하게 하고 기분도 한결 밝게 만듭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목욕하는 법을 알고 적절한 온도와 시간, 방법을 선택한다면 숨어있는 위험을 없애는 동시에 따뜻한 물의 놀라운 효능을 활용해 수면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노인이 숙면을 취하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물은 따뜻하게, 목욕 시간은 짧게, 목욕 시각은 너무 늦지 않게 잠자기 몇 시간 전에, 그리고 추가로 이완이 필요하다면 전신 목욕 대신 족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안전하고 깊으며 온전한 숙면을 즐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현명하고 과학적인 목욕 습관 덕분에 언제나 숙면을 취하고 아침마다 활기찬 에너지를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저는 목욕에 관한 5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마도 지금까지는 거의 들어보지 못했을 이야기일 것입니다. 평생 우리는 매일 깨끗이 목욕하는 것이 건강에 가장 좋다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연구와
제가 40년 동안 진료하며 만난 수천 명의 환자들을 통해 확신하게 된 사실은 65세 이후에도 목욕 습관을 바꾸지 않는다면 안타까운 사고를 맞을 위험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보셨듯이 매일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것은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뇌졸중, 저혈압, 욕실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잦은 목욕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고 자연적인 보호막을 잃게 하며 가려움증과 감염을 쉽게 유발합니다. 목욕 후 천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면 위험한 저천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지나친 청결은 피부에 좋은 미생물군까지 파괴해 감기와 각종 감염성 질환에 걸리기 쉬워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저녁에 잘못된 방식으로 목욕하면 오히려 숙면을 방해해 몸을 회복시키기는커녕 더 지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여러분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간단한 해결책도 함께 알려드렸습니다. 물의 온도를 조절하고 목욕 시간을 줄이며 순환 세정제를 고르고 보습제를 바르고 욕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와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고 더 나아가 수면을 위해 목욕 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법까지. 이런 작은 것들이 바로 여러분이 앞으로도 건강하고 독립적이며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열쇠입니다. 오늘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망설이지 말고 지금 당장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단 몇 가지 작은 조언만 실천해 보셔도 여러분은 건강과 일상에서 큰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올바른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여러분을 스스로도 예상하지 못한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든든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만약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앞으로도 더 많은 유익한 건강 정보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목욕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을 내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중요한 의학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꼭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건강 관리는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 변화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저는 여러분이 언제나 건강하시고 안전하게, 행복하게 가족과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올바른 목욕 습관 하나가 여러분을 앞으로의 20년 동안 지켜줄 수 있습니다.